예, 안녕하세요. 엔비디아 김선욱입니다. 오늘 30분이고 쉬는 시간이 없다고 들어서 이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오늘 발표하는 주제는 그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옴니버스라고 해서 저희가 엔비디아에서 만든 뭐 소프트웨어 툴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를 혹시 들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럼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디지털 트윈 하면은 뭔가를 컴퓨터 환경에서 가짜로 만드는데 이게 진짜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서로 연동이 된다거나 뭐 시뮬레이션 해보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가상에 현실에 있는 거를 똑같은 쌍둥이를 가상에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만드는 건 옛날부터 했었는데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함은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말하는 디지털 트윈은 조금 더 현실하고 거의 똑같은 구분이 안 되는 디지털 트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저희가 말하는 건 진짜 똑같다, 거의 똑같다, 구분이 안 된다, 뭐 이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려면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 툴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몇 년 전에 만들고 그 다음에 계속 협력을 하면서 파트너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소프트웨어 파트너사들인데요. 뭐 어도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밑에 유니티도 이제 최근에 합류를 했는데. 여기 보시는 업체들이 메이저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이나 뭐 이렇게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있는 회사 거를 거의 쓰신다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뭐, 물론 여기 없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실제로 사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걸 실제로 사용하는 회사들. 그래서 요 옴니버스라는 게 몇 년 됐는데 지금은 많이 대중화 되려고 하는 초기 단계에 있어요. 좀 얼리 아답터들이 썼고요. 그 다음에 많은 대중이 쓰기 전까지 살짝 이렇게 어떤 곡선이 살짝 내려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단계가 있고요. 여기서 한번 올라가면 우리가 한글이나 워드 파일 쓰듯이 이게 대중화되는 단계로 쫙 올라가요. 그래서 그 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전 단계에서는 보통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큰 대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이걸 하세요. 그리고 나면 일반 중소기업도 다 이걸 따라가게 되는 그런 시기쯤에 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옴니버스 가지고 아까 오른쪽 업체들이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영상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보면 독일어죠. 반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철도 같은 거 전체 계획할 때 디지털 트윈으로 먼저 계획을 해보고 실제로 하는 거죠. 이거 이제 건설 같은 거 할 때 뭐 기지국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도시를 할 때 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하는 거죠. 이런 것도 다 디지털 트윈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소매점에서 어떤 거 배치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가짜예요. 지금 보시는 건 다 디지털 트윈 컴퓨터로 만든 거고, 요걸 기반으로 현실 세계에 똑같은 걸 하는 겁니다. WPP라고 해서 이제 광고하는 회사인데요. 광고하는 회사도 디지털 트윈으로 가짜 그 광고 배경 같은 걸 만들고 그걸 하고요. 이제 제조 쪽에 이제 아마존에서는 뭐 이렇게 물류 같은 거 할 때 뭐 이런 거 쓰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들, 그 엔비디아는 이제 어스2라고 해서 기후에 관련된 것들을 지구를 이제 디지털 트윈화 시켜서 기후를 보고 있었고요. 그럼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 법칙을 인공지능으로 써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장을 만드는 데 썼고요. 그 요거 같은 건 이제 자동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만들 때 현실에서 만들지 않고 AI 같은 걸 써가지고 가상에서 훈련한 다음에 실제 로봇에 적용을 하죠. 제조하는 것들도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이 쓰이고 있고, 이게 실제로 많이 쓰는 이유는 이게 긍정적으로 바로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내가 이 디지털 트윈 했을 때 얼마가 이득을 본다 이런 게 없는데, 요거 같은 디지털 트윈 공장은 얼마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얼마가 이득이 있다, 이거를 계산하기가 좀 수월해서 먼저 도입하는 사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메타버스의 일종인데, 다른 것들은 무슨 창의적인 게 있어서 유저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지만 이건 이미 공장이 있고 이미 써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함으로써 얼마를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게 계산이 빨라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 옴니버스라는 게 뭐 어떻게 돼 있냐? 저희가 사실 옴니버스는 엔터프라이즈는 게 있고요. 개인이 쓰시는 게 있어요. 개인은 무료로 쓰실 수 있고요. 2명 정도까지는 동시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엔터프라이즈는 좀 더 큰 규모로다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들은 혼자서 뭐 5명 뭐 이상은 돼야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그런 것도 이제 엔터프라이즈로 돼 있고요. 엔터프라이즈는 라이센스가 있어요. 무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형태도 다양하게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 일단은 그 뒤로 말씀드리고 구조를 조금 설명드리시면 왼쪽에 오픈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USD라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3D로 만들어서 디지털을 하는데 이 3D가 포맷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래 한글을 쓰는데 국가기관에서 아래 한글 쓰죠. 근데 내가 아래 한글이 없어갖고 못 열잖아요. 내 컴퓨터에서. 그럼 그것도 설치해서 해야 되고 아니면 그걸 뭐 PDF로다가 바꿔주면 PDF를 뷰어는 뭐 다들 가지고 계시니까 그거 갖고 보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죠. 3D도 그 회사마다 그 툴마다 포맷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호환이 잘 안 되는데 이거를 이제 픽사에서 만든 거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픽사가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쓰던 포맷을 저희가 발전시켜가지고 이거 오픈되어 있고요. 그래서 USD라는 걸 3D 포맷에 그냥 파일 포맷, 공통화된 포맷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이제 사용하는 거죠. 저희가 인터넷에서 HTML로 프로그램 하듯이 3D 쪽에서는 USD라는 포맷을 쓰고요. 그래서 USB로 포맷을 다 바꿔주면 서로 호환이 다 된다. 서로 읽고 쓰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USD 포맷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쓰든지 다 호환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익스텐시블이라고 있는데, 어떤 기능을,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프트웨어 툴은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사람이 다른 소프트웨어를 또 추가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끔 저희가 하나의 툴이지만 다른 툴들과 호환도 되고, 더 추가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하나의 툴이다. 라고 보시면 지금은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쓸 때 저희 엔터프라이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작업을 내가 컴퓨터나 데스크탑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AI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트윈인데 그 안에 사람이 움직이는데 이 사람이 AI로 움직여야 돼요. 그럼 AI 트레이닝이 다 돼 있어야 되고 근데 요즘 챗 GPT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캐릭터가 안에서 움직이는 디지털 트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의 메타버스급이죠.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또 서버가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큰 서버에서 돌릴 필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규모에 따라서 스케일러블하게 하드웨어도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지 않는 다른 서드파티 앱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호환이 된다. USB 포맷만 맞춰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이해를 도울 수 있겠고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는 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진짜 같다. 진짜 같은 환경으로 해야 되고 거기 따르는 것들이 물리 법칙을 따라야 된다. 아까 박스를 나르고 컨테이너가 움직이잖아요. 이게 실제 물리적으로 무게가 몇 그램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이걸 디지털 트윈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리 법칙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사람이 다 프로그래밍 할 수 없으니까 인공지능을 쓰는 이유는 사람이 만든 프로그래밍보다 더 정확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랑 거의 똑같은 디지털 트윈이다. 그래서 요걸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도 만들 때 디지털 트윈으로 해서 실제로 이건 다시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거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예요. 자동차가 보시면 약간 진짜 같지 않죠? 네, 도로나 이런 것들은 다 가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배경을 다 디지털 트윈으로 해서 만드는데 이거를 3D 그래픽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인공지능으로 진짜처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만든데서 미리 돌려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제 자동차에 적용하는 뭐 이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아까 뭐 AI가 뭐 차도 보고 뭐 도로도 보고 여러 가지 AI 기술 중에도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가서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그 컴퓨팅 파워가 되게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조에서도 어떤 제조를 하냐에 따라서 그 연산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동 뭐 주차까지 하는 것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좀 현실같이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 뭔가 현실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면 현실과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상 생활 하나를 즐기는 걸로 끝나지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 뭔가 똑같은 게 있어서 저희가 현실에서 이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의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뮬레이션이 현실하고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 디지털 트윈에서 돌린 게 현실에서 똑같이 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되게 복잡하고 인공지능을 쓸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법칙, 우리가 따르는 물리법칙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게임 같은 것들은 어떤 우리가 보면 실제처럼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정교하게 진짜 물리법칙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픽도 정교해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 사진같이 보이시죠? 보시면 이제 이 빛 같은 것들이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컴퓨터로다가 빛을 시뮬레이션해서 그림 자체를 그렇게 그려야 돼요. 공장에서 이제 카메라가 뭔가 인식할 때 이 빛에 따라서 카메라 인식률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적용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보시면 이제 왼쪽에는 데스크탑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아래 텐서코어, RT코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그래픽 카드에 그냥 예전에 GPU라고 생각하면 CPU랑 다르게 병렬 처리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GPU가 계속 진화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GPU에서 인공지능을 좀 더 가속하기 위해서 텐서코어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연산이 A 곱하기 B 플러스 C라는 연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연산을 독립해주는 게 이제 텐서코어라고 해서 인공지능에 되게 빠른 코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RT코어라고 해서 좀 전에 제가 빛을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처리하려면 옛날에는 그 레이 트레이싱, 그 현실감 있는 그래픽, 아까 말한 픽사에서 애니메이션을 보면 진짜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화 아이언맨 같은 거 보면 진짜 같잖아요. 로봇이 날아다니는데. 그런 것들은 레이 트레이싱을 써갖고 렌더링이라는 걸 한 거예요. 근데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미리 정해져 있는 장면을 만드니까 시간이 많아서 천천히 그 그림을 그려도 돼요. 그게 이제 예전의 영화고. 이제 디지털 트윈도 마찬가지로 좀 천천히 돌려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쓰려면 응답 속도가 상당히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바꿨을 때 바로바로 바뀌고 이동하는 게 현실에 싱크가 돼서 움직여야지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픽 처리를 실시간으로 하려면 예전에 말씀드린 영화 같은 그래픽을 실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연산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예전에 오래 걸렸던 건데 이 RT코어는 그런 연산을 하드웨어적으로 하게끔 들어간 코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걸 그리면 빛이 여기 부딪히고 반사되고 제 눈에 들어와서 여기 나무가 조금 반짝거리거든요. 그 빛이 이렇게 온 빛도 있고 이렇게 온 빛도 있고 막 하잖아요. 이 부딪히는 것들을 다 계산해줘야 되는데 그걸 RT코어가 한다. 그리고 이 전체를 그림을 그릴 때도 또 인공지능을 써서 또 깨끗하게 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생략하고 그래서 그래픽카드에 현실감 있는 그래픽과 AI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미 그래픽카드에 들어가 있고요. 그 그래픽카드를 써서 데스크탑 형태의 워크스테이션을 쓸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서버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OVX라고 해서 이건 그래픽카드가 한 8개 이 정도 이상 들어가는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연동돼가지고 하나의 서버만 있지 않고 이 서버가 여러 개로 해서 이제 그건 파드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서버가 여러 개 있는 거. 이 파드가 또 연결된 건 슈퍼팟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붙은 거.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의 컴퓨터가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고 이 네트워크 간에 서로 소통되는 것도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멜라녹스라는 회사 인수회사인데 그 멜라녹스라는 회사가 하는 게 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 클라우드 센터가 하나의 컴퓨터고 이걸 운용해야 된다. 그래서 데스크탑부터 서버, 클라우드까지 다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옴니버스가 거기서 다 제공이 되고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도 다 옴니버스에서 쓸 수 있고 모든 엔비디아 기술이 옴니버스를 통해서 제공이 된다.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옴니버스에 쏟아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옴니버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디지털 트윈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로봇, 앞으로 웬만한 산업들이 다 이 기반으로 엔비디아는 지원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컨텐츠를 만드실 때 협력하는 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앞서서 제가 전체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조금 나눠서
이제 보시면 이제 왼쪽 같은 경우 이제 공장이죠. BMW에서 실제 제조할 때 옴니버스를 써가지고 공장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뭐 부품 엄청 많잖아요. 뭐 몇만 개 된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을 다 갖다 썼어요. 공장은 이미 이제 CAD 파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CAD 파일을 가지고 그거를 USD로 변환을 시키는 거죠. 다 자동 변환시켜갖고 돌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지멘스도 뭐 그렇게 한다. 네, 요것들은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 앞에 뭐 헤비아이나 이제 건설 뭐 할 때 건축하고 뭐 이럴 때 돌려보는 거. 그다음에 에릭슨 같은 경우는 이제 전파가 어떻게 미치는지 뭐 이런 것들 다 기지국 특히 5G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뭐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좀 짧은 지역을 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 건물 위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배치를 하면 더 이득이겠죠. 그리고 이건 좀 더 들어가서 그런 걸 배치를 할 때 거기에 또 엣지 서버라고 해서 또 다른 것도 동시에 집어넣으면 다른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디지털 트윈에서. 그래서 요것들을 하는 게 옴니버스 플랫폼이고요. 그 옴니버스라는 걸 이제 실제로 다운로드 받으면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제일 위쪽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크리에이트, 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만들 수 있고 또 밑에 보시면 다른 뭐 커넥트 뭐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 관련된 기술 뭐 리플리케이터 뭐 클라우드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고요. 인터넷에서 그 옴니버스 해갖고 다운로드 하시면 무료니까 그냥 받으셔서 하시면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앱들이라고 하면 아까 어도비나 뭐 이런 것들 커넥 연결되는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옴니버스는 그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거고 옴니버스 자체에 뷰어나 크리에이터나 이런 툴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라이센스는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어도브 3ds max라는 어플리케이션 저희가 돈 주고 쓰잖아요. 그거 유료예요. 옴니버스랑 연결이 된다 뿐이지 옴니버스를 했다고 해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무료로 쓰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유료로 따로 가지고 계시고 옴니버스를 쓰면 얘랑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옴니버스를 구성하는 게 이제 뉴클레어스, 커넥트, 킷, 시뮬레이션, 뭐 RTX 렌더러 이렇게 좀 크게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됐는데 RTX 렌더러는 그 영화 같은 화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렌더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3D 에셋이 있으면 그거 가져오신 다음에 뭐 램프 같은 거 위치 잡아주시면 바로 저 오른쪽처럼 화면을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은 뭐 인공지능을 쓰건 물리 법칙을 쓰던 뭐 그런 걸 써가지고 뭐 이렇게 던졌을 때 이렇게 내려온다. 뭐 확 이 정도 소리가 난다. 이런 것들 시뮬레이션 하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키트라는 거는 옴니버스랑 연동되는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개발자분들이죠. 툴을 만드는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나는 뭐 특별한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어. 어떤 거를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 이러면 내가 어떤 어도비에 그런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도비에 집어넣으면 어도비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옴니버스에 어차피 어도비도 연결되고 다른 툴들이 다 연결되니까 옴니버스한테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옴니버스랑 연동시키고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나는 얼마를 받겠어 해갖고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발자들이 만드실 때 쓸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커넥트는 아까 어도비의 뭐 3ds max랑 옴니버스랑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옴니버스의 핵심이 뉴클리어스예요. 뉴클리어스가 그냥 옴니버스의 코어고 옴니버스 뉴클리어스하고 어도비가 커넥트를 통해서 연결된다. 그럼 커넥트가 하는 건 뭐냐면 그냥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3DX 플러그인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저 커넥트를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면 내가 3DX 맥스를 가지고 있고 커넥트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 커넥트를 통해서 뉴클리어스로 자동으로다가 실시간으로 전송이 된다. USD 형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도표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왼쪽에 이제 뭐 맥스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죠. 소프트웨어들이 쭉쭉쭉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장표의 왼쪽에 있는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커넥트를 통해서 뉴클리어스랑 이렇게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쓰는 포맷은 USD 포맷이다. 그리고 이거에 연동되면 여기 어플리케이션을 추가하셔도 되고 혹은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뭐 다른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뭐 피직스 관련된 거
뭐 이거는 이제 레이 패스 트레이싱이라고 해서 렌더링 관련된 거, 뭐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여기 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를 이제 만들어주면 이제 전체가 얘가 만든 거, 얘가 만든 거, 뭐 한 거 다 합쳐져서 뭔가가 만들어지겠죠. 이 만들어진 거를 뷰어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이거는 VR로 볼 수도 있고, 뭐 딴 걸로 볼 수도 있고, 보는 형태는 다양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개요가 잡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옴니버스랑 연결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그 뭐 커넥터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앞에서 간단히 익스포트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양방향으로 흘러가는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상 양방향으로 서로 영향을 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어플리케이션 나는 다른 데이터를 내 어플리케이션 반영하는 거 내 것만 주고 싶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의 형태에 따라서 연결하는 방식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거는 그냥 USD 임포트로 되어 있는 거고, 왼쪽 건 이제 커넥터로 되는 경우다.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게 하나의 예인데, 오른쪽에 씬을 보시면 여기 이제 도로가 있고요. 그 건물이 있고, 뭐 단풍나무도 있고, 뭐 다른 뭐 잡다한 것들이 또 도로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오른쪽은 이제 혼자서 저걸 다 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안 하고, 구분해서 왼쪽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의 파트로 나눠서 공동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명은 3ds Max 가지고 도로를 만들었고, 한 명은 레빗 가지고 뭐 빌딩을 만들었고, 뭐 라이노 가지고 뭘 했고, 뭐 이렇게 난 스케치업 가지고 뭘 했고, 이렇게 그 특정 분야에 맞는, 자기한테 맞는 어플리케이션 가지고 작업을 별도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커넥트나 뭐 다른 방식으로 연결해서 뉴클레스에 연결을 해주시면 그걸 뷰어로 봤을 때 오른쪽처럼 다 합쳐진 게 반영이 되고, 얘가 한 명 한 명이 수정한 것도 동시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된다. 그래서 공동 작업을 하는데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하려면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된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시뮬레이션을 하면 그게 이제 디지털 트윈의 완성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왼쪽에 이제 툴 가지고 이제 나무만 이제 하시는 분이죠. 그걸 하시면 오른쪽처럼 전체 다른, 이 사람은 나무만 작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오른쪽에 전체로 반영되는 거죠. 여기는 뭐 보도블록도 돼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화면도 되게 현실감 있게 보이시죠. 이것도 실시간 레이 트레이싱을 써가지고 실제와 같은 그래픽을 바로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형태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 툴에서 뭐 숫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우스만 하지 않고 이 지금 작업하는 내용은 위쪽에 천장에, 오른쪽 위 천장에 보시면 하얀색 돔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좀 파여 있습니다. 그 파인 정도를 숫자를 입력해서 바꿔보고, 바뀐 게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오른쪽 위에는 그 돔 같은 것만 따로 둔 거고요. 왼쪽 거는 전체 완성된 형태. 그래서 관리자하고 각각의 작업자들이 이제 서로 이제 다르게 각각 맡은 부분을 디자인하면서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요 사이즈를 좀 정했으면 요 사이즈 정한 거 가지고 실제로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은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이 사이즈가 얼마큼 파여있구나, 요 숫자를 가지고 실제 시공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이제 보는 형태인데 이제 VR 형태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작업한 거를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VR 헤드셋을 끼고 이렇게 손 컨트롤러 들고서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 오른쪽 같은 경우는 3D 형태인데 왼쪽 위에는 태블릿 모드라고 해서 그냥 태블릿을 들고 이렇게 가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데스크탑에서 보셔도 되고 VR을 끼고 보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똑같은 그 파일을, 결과물은 똑같죠. 어떤 집을 보고 있어요. 그거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실 수도 있다. 요거 이제 시뮬레이션 형태인데, 시뮬레이션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는 건 이제 피직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게임 같은 거 할 때 뭐 총 맞으면 뭐 벽이 부서지고 옷이 날리고 이런 거 물리적으로 했거든요. 뭐 물 같은 게 이제 흔들리고 배가 어떻게 뭐 흔들리고 뭐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갖고 했었는데, 그거를 결국에는 이제 게임에서 안 끝나고 이런 물리 법칙을 쓸 때 그걸 가져다 써요. 그래서 이런 나사를 조일 때 어느 정도로 해야지 되는지 이런 것들 이제 물리적으로 계산해서 하는 거고, 가운데 있는 거는 그 엔비디아가 만든 게 아닌 다른 회사가 또 가지고 있는 물리 법칙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리즘이. 그걸 가져다가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건데, 저희가
저기 기체 같은 게 뭐 이렇게 흐르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왼쪽이나 두 번째는 보통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저희가 물리 법칙, 뭐 가속도의 법칙, 뭐 뉴턴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해서 만든 거고, 저 오른쪽 거는 그냥 경험만 준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뭐 저희가 이렇게 할 때 이거 받을 때 이거 계산해갖고 MH 뭐 2분의 1 MV제곱 이거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받지 않잖아요. 그냥 느낌적으로 이때쯤 오겠다 하고 탁 잡잖아요. 느낌적으로 알잖아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건 인공지능도 경험으로 물리법칙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것저것 저거 해보면 경험상 이 정도에서는 센서 데이터만 가지고 이 정도에서는 기류가 이렇게 흐를 거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숫자 계산을 안 하고 인공지능이 한 물리법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물리법칙을 숫자로 계산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뭐 어떤 미세한 것들이 다 있잖아요. 어차피 시뮬레이션인데 인공지능이 하는 건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죠. 그런 것까지 어떻게 보면 반영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인공지능의 물리법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실제로 이용한 예가 앞서서 제가 영상 보일 때 그 소매점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것들은 엔비디아의 이제 물리법칙을 피직스를 써갖고 했고, 가운데 있는 건 이제 도시 건설하고 뭐 할 때 쓰는 건데 기류 같은 게 흐르잖아요. 이건 예전에 이제 그 파라뷰라고 해서 그 날씨 같은 거 할 때, 폭풍 같은 거 할 때 쓰는 이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파라뷰에 그것만 가져와서 여기 또 연결시키는 거죠. 도시 건설할 때. 그래서 외부의 것도 쓸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지멘스인데, 이제 저거는 뭐 터빈 이거 바람개비 돌리는 거죠. 발전하고 이런 건데 어느 위치에 둬야지 이게 발전 효율이 좋은지, 그 스팀 같은 거 발생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쓴 물리법칙을 써서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쓴 물리법칙이 더 좋다고 해요. 그쪽 분야에서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 이건 시뮬레이션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운데 있는 거는 인공지능을 써갖고 이제 도시에 이제 차들이 몇 대 다니고 뭐 사고 트래픽은 어떻고 이런 거 보는 거고, 오른쪽은 리플리케이터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저 주변 사람이나 이런 걸 만들어준다. 사람이 3D로 만들지 않고 인공지능이 알아서 만들어주는 경우 뭐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공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런치패드라고 해서 저희가 서버까지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런치패드를 신청하셔서 가시면 2주 동안 무료로 내가 하드웨어가 없어도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있는 컴퓨터가 있다. 그럼 30대 무료로 쓰실 수 있는 걸 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또 이제 파트너사가 있습니다. 서버를 파는 파트너사를 통해서 그걸 구입하실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옴니버스 클라우드라고 해서 지금 핸드폰에서 저기 위에 거 쳐보시면 저희 서버에서도는 옴니버스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자동차가. 그래서 핸드폰에서 저희 서버에 연결하셔갖고 뷰어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